인터넷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김세희 마스크 마이크. 예, 안녕하십니까. 최재형입니다. 오늘 최재형의 열린 캠프는 여러분들에게 그린페이퍼위원회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 나갈 그린페이퍼 프로젝트는 영미 또 유럽 국가에서 정책 시행의 첫 단추로 해당 정책의 이해관계자들과 현장 실무자들이 적극적인 의견을 수렴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우리가 탄소중립법, 사립학교법, 언론중재법 등 이번 주 내내 겪고 있는 입법 독재의 현실 속에서 본질로 돌아가 국민 여러분과 함께 문제를 고민하고자 하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라는 국교에 걸맞지 않는 졸속입법은 정책 대참사를 초래하여 그 타격은 오롯이 국민들의 몫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린페이퍼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린페이퍼란 영미, 유럽 국가에서 국가 정책 시행의 첫 단추로 해당 정책의 이해관계자들과 현장의 실무자들이 적극적인 의견을 수렴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이와 관련된 본격적인 소개와 그린페이퍼의 주제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준비해 두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최재형 TV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그린페이퍼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호선 교수님 모시고 그린페이퍼의 방향과 정책 담론의 주제, 구체적인 소통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대학교 법학대학의 이호선입니다. 저는 유럽 연합법을 전공하고 학교에서 유럽 연합법 EU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실 유럽 연합법을 제가 가르치면서 한 가지 늘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게 무엇이냐라고 하면 졸속 정책, 졸속 입법 이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가 좀 얻었으면 좋겠다. 그 중에 하나가 방금 우리 최재형 후보께서 말씀하신 그린페이퍼 제도입니다. 그런데 마침 우리 최재형 후보께서 출마 선언문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모든 정책에 있어서의 정당성, 절차적 정당성, 그중에서 국민의 참여, 이해관계인의 충분한 의견 수렴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고 또 그린페이퍼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정말 이번 대통령 선거가 그 선거 이상을 떠나서 하나의 우리 사회에 새로운 정책을 결정해 나가는 새로운 문화를 만들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 그린페이퍼 위원장이 된 것을 굉장히 개인적으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자, 오늘 후보께서 노동정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 그린페이퍼 첫 번째 오늘 주제가 청년 일자리 미래입니다. 우리 청년의 앞날, 우리의 일자리, 우리의 미래를 가로막는 요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희 그린페이퍼 위원회에서는 대기업 귀족 노조, 철밥통 노조가 그 주요한 원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들이 배후에 입김을 넣어서 만든 정책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최저임금 필요하죠. 그러나 현실을 무시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법정 근로시간의 강제, 그런 것들이 갖고 온 부작용이 무엇입니까? 저기 보면 최저임금 쇼크로 인해서 아르바이트를 구하지도 못한 청년들이 있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을 구하고 싶은 사장님들이 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녁이 있는 사람을 이 정부에서 이야기했습니다만 저녁이 있습니까? 저녁도 없고 주말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실질적인 소득이 감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아이들의 학원비를 더 벌기 위해서 우리 근로자들이 이제 투잡을 뛰어야 합니다. 잔업 스와프라는 말을 아십니까? 한 번 더 다른 직장에 가서 추가적으로 줄어든 임금을 벌충하기 위해서 다른 공장에 가서 일을 해야 됩니다. 자, 주말도 없고 저녁도 없어진 삶이 바로 무리한 정책, 졸속 입법을 강행한 것이고 그 배후에 누가 있느냐?
노동자의 고유한 권리 보장, 근로조건의 향상을 벗어나서 자기들의 정치적인 투쟁의 수단으로서 노동정책에 개입했던 철밥통 귀족 노조가 있는 것입니다. 자, 법정 근로시간 강제에서 어떤 현상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비 안 올 때 건설 현장에서 일해야 되지만 날씨 좋은 날 칼퇴근합니다. 자, 그러면 비 오는 날 다시 나가서 일해야 됩니다. 조선소에서 페인트 칠하다 말고 퇴근하고 나면 다음 날 와서 페인트 칠해야 됩니다. 학교에서 답안지 채점하다 말고 칼퇴근합니다. 다음 날 와서 채점합니다. 자, 이렇게 된다 그러면 기업에서는 생산성이 떨어집니다. 자, 일하는 근로자 입장에서도 보면 계속해서 근로의욕이 저하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이 지금 빚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그린페이퍼 위원회는 이러한 현실에 대한 문제를 이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법정 근로시간 강제가 초래하고 있는 부작용이 무엇인가? 첫 번째, 자, 자영업자 경제계가 경제 생태계가 완전히 붕괴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회 안전망 그렇게 탄탄하지 못합니다. 국민들이 마지막 생계 수단으로서 들어가는 것이 바로 자영업입니다. 그 자영업이 붕괴된다라고 하는 것은 국가가 실질적으로 개인의 삶의 기반을 파괴한다는 것입니다. 또 소상공인과 같은 또 기술을 같은 영세 기술을 갖고 있는 그런 업체 같은 경우에 다음의 산업 일꾼들을 도제 교육 같은 것으로 키워내야 되는데 키워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취업 현장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고용을 하고 싶어도 고용하지 못하고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가지 못하는 이것. 청년들의 자산이 뭡니까? 저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청년들이 투자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을 통해서 뭘 합니까? 경험을 쌓는 것입니다. 그 자산을 청년들 고유의 투자 자산이 시간을 투입할 수 있는 기회를 국가가 앗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기업 입장에서 보면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국가 차원에서 보면 국가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어디에서 비롯된 것입니까?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정치, 투쟁, 이념을 앞세운 철밥통 노조의 빚진 정부, 그러한 노조가 밀어붙이는 정책을 그대로 받아들인 정권, 이 추진한 정책의 부작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저희는 대기업 귀족 노조의 문제점을 이렇게 봅니다. 폐쇄성, 정치성, 과잉되고 있습니다. 폐쇄성이 뭐냐? 대기업 귀족 노조, 비정규직 보호한다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그들이 말은 그렇게 하지만 그들이 추구하는 모든 정책의 결과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되는 것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최저임금, 자기들의 정치구호. 자, 원래 노조가 뭡니까? 노조, 근로조건 향상입니다. 근로자의 권익보호입니다. 왜 철밥통 노조가 한미동맹 해체를 얘기해야 됩니다? 군비 감축과 노동조건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자, 그러한 귀족노조, 철밥통 노조가 대다수 근로자를 대표한다고 보십니까? 최저임금위원회에 들어가서 무리한 9%, 10% 요구를 합니다만은 그건 정치수단이죠. 현실을 무시해요. 그 이면에는 결국은 근로자들을 자기 정치 도구로 삼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자는 고용을 못하고 청년들은 들어가지 못하는 이런 현상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 바로 철밥통 노조이었습니다. 저희 그린페이퍼 위원회에서는 첫 번째 주제로 자율임금, 자율근무제를 좀 국민들에게 한번 의견을 묻고 그것을 한번 가능하면 정책에 반영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저게 무슨 얘기냐? 만약에 종업원과 사업주가 자율적으로 합의를 해서 더 많은 매출을 올린다 그러면 정해진 성과급 외에 더 많이 벌어들이는 것에 일정 비율을 서로 나눠준다. 이렇게 합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자율적으로 합의를 한다 그러면 그런 경우에까지 우리가 최저임금, 법정 근로시간을 강제할 이유는 없다는 것이죠. 청년들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
지금은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더라도 만약에 그 직장에 들어가서 내가 정말 제대로 된 기술이나 기능을 배우고 뭔가 영업 노하우를 배워서 2년, 3년 후에 훨씬 최저임금을 뛰어넘는 소득을 올릴 수 있다고 그러면 얼마든지 기꺼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청년들이 있다고 봅니다. 국가는 그러한 자율권을 보장해 줘야 되는 겁니다. 물론 사업주들이 악용할 수도 있겠죠. 악용할 경우에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같은 걸 두어서 실질적으로 사업주가 악용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그린페이퍼 주제 두 번째는 업종별, 지역별로 최저임금 같은 경우에는 좀 유연하게 하자는 것입니다. 이미 독일, 일본만 해도 지역별로 차등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마다 생활물가 다 다릅니다. 서울하고 지방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업종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 반복하는 그런 업종이 있는가 하면 아주 고난도의 숙련도를 요구하는 그런 업종이 있습니다. 힘든 업종이 있습니다. 또 지금은 이렇지만 거기에서 내가 정말 투자를 하면 장래가 훨씬 보장되는 그런 직종이 있습니다. 기술 같은 걸 배우는 그런 직종이 되겠죠. 그러면 그런 업종별로 우리가 유연하게 최저임금을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일본처럼 우리도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그린페이퍼 세 번째 주제는 이겁니다. 이제는 귀족노조도 사회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미동맹 해체를 얘기하고 국방비 감축을 얘기합니다. 사회에 대해서 노조 본연의 업무와 기능과 역할을 벗어난 것들을 막 던집니다. 그러면 사회에 대해서 그런 말을 던지면 사회로부터 들어오는 얘기도 이 사람들 들어야 됩니다. 이제는 사회가 그들에게 책임을 요구해야 됩니다. 회계 투명성 보장돼야 됩니다. 제가 최근에 기사를 보니까 어느 지방의 물류 회사인데 노조 집행부의 회계가 불투명하다고 해서 그걸 지적했더니 집행부에서 그걸 지적한 근로자를 회사 측을 압박해서 해고를 시켰습니다. 자, 이제 새로운 정말 노동 귀족 지배 계급이 생긴 것입니다. 노조 선거 공영제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이 노조에 들어와서 하는지, 그리고 노동과 전혀 관계없는 정치 투쟁 의사결정, 지금도 국가 법질서를 완전히 농락하면서 영장 집행을 거부하고 있는 민노총 위원장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 의사결정이 어떻게 됐는지 이제 사회에 밝혀야 됩니다. 그리고 단체 협상을 통해서 지난번에 어느 대기업 노조에서는 자녀 채용을 해달라, 고용을 이제 고용 조건을 폐쇄적으로 운영하겠다라고 했다가 철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단체 협약이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과정을 보면 그 안에 단체 협약으로 최종적으로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무리한 요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밝혀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국민들은 알아야 됩니다. 이 철밥통 노조들이 사측을 상대로 해서 어떠한 요구까지 하고인지 우리는 이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더 이상 대다수 근로자들의 이익을 배제하지 못하는 대기업 노조들은 배제해야 되죠. 그리고 마지막 그린페이퍼 네 번째 주제입니다. 청년 창업투자금융 활성화입니다. 정말 능력 있고 아이디어 있고 이런 청년들을 창업에 주저하게 하는 요인은 뭡니까? 심리적으로 부담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일단 청년들이 창업하면 그야말로 사업자 등록만 하면 되고 나머지 모든 금전적인 부담, 소위 말해 4대 보험도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그리고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것, 당분간은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강제하는 것을 유예해줘서 정말 청년들이 마음 놓고 아이디어만 쓰면 자기들이 고용주가 되고 자기들이 종업원이 돼서 할 수 있도록 뛰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금융도 대출이 아니라 투자의 형식으로 아주 공정 투명하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다는 것이 저희 그린페이퍼 위원회의 생각입니다. 자, 지금까지 한 4개의 주제를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것은 저희가 여러분들의 의견을 많이 듣고자 합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졸속정책, 졸속이 보배 문제는 아이디어가 좋다고 밀어붙이는 것, 부작용을 생각하지 않고 밀어붙인 것 때문에 사실은 이런 현상이 빚어졌습니다. 저희는 여러분들에게 저희의 방향이 있고 생각이 있지만 더 많이 묻고, 그래서 가능한 한 신중하게
그리고 정말 제대로 된 정책을 한번 여러분들의 의견을 통해서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참여해 주셔야 정말 마음껏 뛰는 대한민국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의견을 묻습니다. 첫 번째, 계층 상승을 위한 희망의 사다리 보강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리고 두 번째, 철밥통 노조 어떻게 해야 바로잡을 수 있을까요? 그다음에 세 번째, 최저 임금을 받을 수 없어도 일할 수 있다면 최저임금보다 더 낮은 임금 받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한 환경 조성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자, 이런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물론 여러분 이 질문 외에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 주제와 관련된 것들 저희들 다 열려 있습니다. 언제든지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의견을 주시는 방법은 카카오에 보면 그 최재형 이렇게 검색하면 나옵니다. 챗봇 채팅하기 검색하셔서 들어가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거기 들어가시면 이제 비전 정책이 나오는데 저거 클릭하시면 여러분들에게 그 질문이 있고 여러분들이 마음껏 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 인스타그램을 통해서도 여러분들 의견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물론 여러분들이 같이 의견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 저런 것 굉장히 불편하다 그러면 그린페이퍼 코리아 at naver.com으로 여러분들 이메일로 여러분들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